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미넨에 부임하자마자 전술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투엘 감독의 전술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인업은 4-2-3-1을 기반으로 나왔습니다. 밀러는 빌드업 상황에선 내려와 패스 거점의 형태를 만들어 4-3-3에 가깝기도 했죠. 히트맵을 봐도 그 특징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키미히가 원볼란치 위치에서는 4-1 빌드업을 진행하는데요. 수비 지역에서 상대 압박을 많이 받거나 중앙 지역에서 압박이 거세면 고레츠카와 같은 지원 선수가 내려와서 지원해야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미네네의 패스맵을 보시면 그 특징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밀러는 이번 경기에서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 거점과 공간 창출 움직임 등 다양한 작업을 한 만큼 그 지역에서의 패스 액션 맵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처럼 쭈프모팅도 연계에 가담하기 위해 내려오며 3-1-3 형태의 빌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센터서클 부근까지 전진했을 때는 2-3-2-3, 2-3-5의 구조를 만들면서 풀백이 살짝 안쪽으로 좁히며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 거점을 만드는 데 있어 대각선 패스 루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테나의 맨유, 아르테타 아스날, 페페 맨시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에서 다음처럼 파바르, 키미히, 고레츠카에게 라인을 하나하나 대각선 전진 패스로 바꿔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 진행 방향을 봐도 대체로 측면의 윙어 혹은 풀백이 넓게 벌레선 만큼 측면 지역을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고, 점유율은 돌문보다 조금 낮았으나 10개 이상의 패스 시퀀스가 돌문보다 2개 많은 것에서 전반 초반에 이런 대각선 패스 루트를 통한 패스웍을 잘 가져갔음을 파악해 볼 수 있죠. 이러한 2-3-2-3 형태에서 공격 지역 그리고 박스로 올라갈 때도 풀백의 안쪽으로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바깥쪽에 선수를 배치해 다양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해 놓죠. 첫 번째 득점도 상대 키퍼의 실수이긴 했으나 2-3-2-3 구조 아래 우파메카노에 한 번에 연결하는 패스 그리고 측면 지역의 사네의 라인 브레이킹 침투로 이어졌죠. 4-1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팀의 수비 배치로 인해 패스 공간이 없을 때는 등지고 내려오는 슈퍼보팅을 활용해 그 다음 패스를 받는 키미히가 프리한 상태에서 다음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듭니다. 전진 패스 클러스터를 보더라도 확실히 뒤쪽에서 앞선으로 한 번에 연결된 패스들이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빠른 템포와 빠른 전환을 활용한 공격 패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고레츠카가 빠르게 올라와 좌측에서 침투하는 코망에게 찔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면 패스맵과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4-4-2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미네는 특히 이날 공격 시 주요한 약속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앞선 장면에서 보셨듯 측면의 윙과 풀백이 동일선상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처럼 폰지가 안쪽으로 들어와 박스 앞쪽에 포진하고, 코망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파바르는 측면 쪽으로 올라가고, 사네는 안쪽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풀백과 윙어를 각각 다른 구역에 배치시키면서 다양한 패스 루트와 공격 루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네는 이날 많은 공간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다음도 우측면에서부터 좌측으로 드리블로 넘어온 사네가 코망에게 연결하며 전환하고, 이는 코망의 크로스, 박스 안으로 침투한 고레츠카의 헤더까지 이어집니다. 이날 경기의 볼 전진 데이터에서 사네가 볼을 직접 몰고 올라가 전진하는 데 기여를 확실히 많이 한 것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역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대각선 패스 루트를 활용합니다. 코망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것도 볼 수 있죠. 후스코드에서 정리한 미넨의 강점을 보면 포지션을 통한 많은 찬스 생성, 개인 기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득점, 스루볼 활용, 롱샷 상황을 통한 득점, 좋은 마무리 등이고, 중앙을 통한 공격, 소유시 높은 빈도의 슈팅, 스루볼을 많이 활용한 스타일을 볼 수 있죠. 이제 수비 작업을 보겠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는 4-4-2 플랫 수비, 폭을 좁히고 중앙 지역을 활용하려 할 때는 간격을 좁힌 컴팩트한 4-4-2 수비, 측면으로 패스 발생 시 윙어, 풀백이 순차적으로 압박, 센터서클까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는 밀러가 엠레찬을 마크하는 4-4-1-1 수비, 수비 지역에서는 최소 4-2 수비 라인으로 고레츠카, 키미히의 백보 부호, 공격 지역에서 고레츠카는 측면에서부터 채널링하며 반대 측면으로의 패스 루트를 제한하고, 주변의 2명 선수와 함께 샌드위치 형식의 압박으로 볼 탈취, 사네가 들어와서 왼발로 감아찬 볼이 튕겨져 나오고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간 밀러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후반전에도 사네 쪽으로 한 번의 코망이 로빙 패스로 전환하고, 사네는 안쪽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박스 안쪽으로 패스를 밀어넣고, 좌측면에서부터 침투한 코망이 빠르게 득점까지 연결시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게임 내에서 제가 어떻게 전술을 구성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메이션은 비대칭적인 4-2-3-1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성향은 지배형으로 설정해주고, 공 소유시는 폭을 넓히기 위해 약간 넓게, 스루볼 활용을 위해 공간 패스를 켜주고, 수비진 빌드업부터 측면까지 수비진을 뚜러르르 걸어줍니다. 전환시는 역압박 역습을 넣어줍니다.
수비 형태는 하이프레싱을 위해 강한 압박, 수비 라인 보통 압박 게이지는 최대로 줍니다. 개인 지침으로 들어가 보죠. 얀 존머는 스위퍼 키퍼 지원만 주고 따로 개인 지침은 없습니다.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에게는 공격형 수비를 주고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해 더욱 넓게를 줍니다. 우파메카노에게만 전진 드리블을 위해 자주 드리블을 걸어줍니다. 데이비스는 이날 경기 특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동선을 보여줬으므로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주었습니다. 개인 지침에 가끔 슈팅을 위해 자주 슈팅을 넣어줍니다. 파바르에게는 윙백 지원을 주고 개인 지침에 자주 크로스를 주어 크로스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크로스를 올리도록 지시해줍니다. 키미에게는 뒷라플지 정도만 줍니다. 따로 개인 지침은 필요 없습니다. 고레츠카에게는 중미지를 줍니다. 공을 주면 너무 올라가 밸런스가 무너지기에 지원을 줍니다. 개인 지침에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위험 감소 정도 넣어줍니다. 코만과 사네에게는 인버티드 윙 공 역할을 줍니다. 사네는 따로 주지 않고 그냥 두고 코망에게는 더욱 넓게 자주 슈팅을 넣어 슈팅 기회가 오면 슈팅을 자주 하도록 합니다. 밀러에게는 우측 하프 위치에서 쉐스를 줍니다. 프리롤인 포지션 자유를 주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해 공간을 창출하도록 해줍니다. 슈퍼모팅에게는 연결을 위해 딥라포 공을 개인 지침의 1차 압박의 역할을 주기 위해 엄격 마크 세게 태클을 주고 적게 슈팅도 추가해줍니다. 인게임에서 2-3-2-3의 구조. (4일) 빌드업 코망 침투 골. 밀러의 좋은 위치 선정 골. 샌드위치식 압박. 슈퍼모팅의 연계 가담까지 볼 수 있고 막간을 이용한 파바르의 파바르 존 득점까지 볼 수 있습니다. 패스맵에서도 어느정도 구현하고자 하는 특징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전술 특징과 게임의 전술까지 알아봤습니다. 과연 투엘의 미네는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